네, 이번에는 기둥의 부피와 뿔의 부피를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각기둥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하면 요 길이를 가로, 요 길이를 세로, 그리고 여기를 높이라고 한다면 역시 단위 부피의 개수로 이 부피를 구했었는데요. 단위 부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 직사각형, 직육면체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가로와 세로의 곱은 사실 밑면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밑넓이. 여기에 곱하기 높이를 곱해 주신 것이 바로 부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각기둥, 그러니까 사각기둥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이걸 반으로 나눈 삼각기둥의 부피, 아니면은 평행사변형 모양의 부피 등등등등 다양한 각기둥을 만들어서 부피 구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 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편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삼각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밑변,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요 변을 높이, 그 다음에 요 밑면과 요 밑면의 거리인 여기를 각기둥의 높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 밑면의 넓이가 요 각기둥의 높이만큼 쌓이면서 사실 면이 이렇게 높이만큼 쌓이면서 차지하는 요 공간, 너무 더러운데? 요 공간을 바로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체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면적, 차지하는 공간을 바로 부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면의 넓이가, 이 밑면의 넓이가 높이만큼, 각기둥의 높이만큼 이렇게 쌓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부피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와 쌓이는 그 높이를 곱해 주시게 되면 바로 그 값이 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 그렸던 이 지저분해진 삼각기둥의 밑변의 길이를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3이라고 하고, 각기둥의 높이를 4cm라고 해서 예를 들어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면의 넓이를 구해 주시게 되면 5 곱하기 3 나누기 2인데 이거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은 앞으로 이렇게 곱하기 역수로 바꾸신 다음에 곱셈으로 계산을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높이인 4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바로 삼각기둥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하고 4를 먼저 약분하실 수가 있겠죠? 계산하시게 되면은 5하고 2를 먼저 곱해서 10을 만드시면 암산으로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이라는 값을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모든 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예로 하나 더 풀어볼까요? 그럼 이번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그리고 높이가 5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밑면의 넓이가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 r 제곱이었죠, 공식은. 파이 r 제곱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곱하기 높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은 9에다가 5 곱해주니까 4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부피 각기둥 원기둥의 기둥 모양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뿔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뿔의 부피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 과정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실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그리기 쉽게 원기둥을 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높이하고 밑면의 넓이가 똑같은 원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뿔과 원기둥은 지금 현재 높이가 전부 똑같은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원기둥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원뿔에 담긴 물의 양이 원뿔의 부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물을 원기둥에다가 담았더니 원기둥의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높이까지 찼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3분의 1 이만큼 물이 찼대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물론 두께에 따라서 들어있는 물의 양이 정확하게 부피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험이 정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우리 요 원뿔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원기둥의 3분의 1만큼 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느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만큼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의 부피, 밑면의 넓이와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 값의 3분의 1을 곱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역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렸던 원기둥하고 밑면과 높이가 같은 원뿔의 그런 부피를 구해볼게요. 항상 높이는 밑면과 수직거리가 높이인 거고요. 이 높이가 5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3인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깜빡하고 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기 쉬운 식은 항상 공식 앞에다가 쓰고 계산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아예 깜빡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뿔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3분의 1을 앞에 놓고 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린 뿔의 부피를 구할 거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3분의 1이 먼저 적어주시고, 자, 밑면의 넓이 파이 r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거기에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과 3이 약분이 되셔서 15파이가 답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다른 각뿔의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로 할까요? 이렇게 밑면에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점점점으로 얼른 그려야 되는 건데 점점점으로 그려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각볼의 높이가 얼마라고 할까요? 6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뿔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의뢰이 습관적으로 3분의 1을 먼저 적어주시고 곱하기 밑면의 넓이 구하실 건데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니까 4 곱하기 4 그리고 곱하기 높이인 6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3과 6은 약분을 해서 날려주시게 되면은 4, 46에다가 2를 곱해 주시거나 4와 2를 먼저 곱해서 4, 2, 8에 4를 곱해 주시거나 하셔서 32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